청와대 업추비, 심야 사용 현장 조사 가보았다. 부적격자 유은혜 임명 강행, 막급 하식 청권. 다음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도 우파 유튜브 정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타령질 늘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라의 TV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덜식 식별법에 따라 좌파 정치 세력들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뭐가 가짜뉴스인지 내가 상기시켜주마라며 첫째, 수입산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둘째,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로 일찍 죽는다. 셋째,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하고 농민 길거리로 내몰린다. 넷째, 평화가 경제다. 다섯째, 임금 올려서 경제 성장한다. 여섯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사안들은 너무 많아서 생략. 니들 가짜뉴스는 어떻게 했는데라며 힐난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양산해도 실제 처벌받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좌파 선동의 실체인 거죠.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물으며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선견지명과도 같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거짓말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문재인은 지난 2016년 12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1차 포럼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로 지지층을 흡수한 문재인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유은혜를 기어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은혜는 한두 개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가 실시한 10월 첫째 주 정리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부총리가 적합하다고 보는 의견은 32.8%에 그친 반면 부적합하다고 보는 의견은 43.0%에 달했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였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운영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중도 진보 성향에서도 유은혜 부총리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을 보였습니다. 임명 강행이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분석됩니다.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결과만 활용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 이지랄하면서 여론조사는 왜 필요할 때마다 불쑥 쳐내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청문회에서 시달린 분이 이를 더 잘하더라며 유은혜 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진짜 임명의 변명도 국민계 돼지들에게 먹혀들 수준일 만큼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5대 비리 고위 공직자 배제, 이 말을 믿고 투표하고 지지한 사람의 심경은 어떨까요? 이건 공인의 신분으로 대놓고 국민에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정도면 문재인은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우통 벗어던지고 넥타이 차림으로 일회용 커피잔 들고 청와대 산책하는 거, 외교부 장관의 컵라면 먹은 거는 홍보 잘하더니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폭로한 심재철 의원의 정보 입수 과정만 부각시키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혹자는 최순실 태블릿은 습득 과정보다 국민알 권리 차원에서 내용이 중요하고 청와대 업무 추진비는 내용보다 정보 습득 과정이 더 중요하냐고 꼬집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정권에서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요?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주말 및 심야 시간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을 재반박했습니다. 홍지만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나온 업체를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지만 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당직자들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는 서울 종로, 마포 소재 일부 고급 식당과 이자카야, 와인바 등에 실제로 가봤다며 광화문에 있는 일식집은 저녁 코스가 1인당 16만원, 스시 코스가 12만원, 사시미 코스가 14만원, 제일 싼 메뉴가 9만원이었습니다. 4명에서 저녁 한 끼 먹는데 100만원도 나올 만한 초호화 식당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만 본부장은 실제로 찍어온 업체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술병을 종류대로 전 세계 맥주를 다 가져다 놓은 여기가 식당인가, 여기에서 회의하느냐며 내부 공간도 협소해 업무상 간담회,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본질은 국민 혈세로 술과 안주를 무차별적으로 사먹은 것이라며 이것이 야당 의원에게 적발되자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지방 공무원 늦게 끝나서 회의 늦었다 변명. 홍지만 본부장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에 대한 거짓 해명은 국민 기만 행위라며 사용된 업무추진비 총액이 2072건, 총 2억 4,500만 원이 넘는다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은 국회 등 외부 행사 늦게 끝나거나 세종 등 지방 공무원이 늦게 도착해서 부득이 사용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또 방문한 4곳 모두 너무 시끄러운 웃음소리, 취객들의 소리 등으로 간담회나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실제로 한 당직자가 가보니 한 주점에선 사장이 취객들과 실랑이도 벌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집 그 자체였다며 장소도 협소하고 음악 소리도 시끄러운 이곳에서 간담회를 해야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본부장의 답사 내용 주장대로라면 간담회 핑계대고 술 처먹으러 간 거죠. 이런 곳에서 회의했다고 하니 보안 운운하는 김동연 부총리의 해명이 참으로 웃기게 들립니다. 그쵸? 제발 변명질도 퀄리티를 좀 높이게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관련 논평을 통해 이번에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 1,1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상품권으로 직원 생일, 격려, 포상용으로 나눠준 것이다. 기재부 지침에 의하면 상품권 지급은 금지돼 있다. 아예 생일 케이크를 비롯한 물건 1,200만 원 상당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건 업무 추진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것이다. 이런 법인카드는 필요 없다. 전 공무원, 공기업의 법인카드를 회수해서 폐지해야 한다. 어젠 KDI의 법인카드 호화판 사용을 지적했더니 그 해명이 가관이다. 워크숍이나 자료 수집 때문이란다.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자료 수집을 하나? 특히 법인카드를 주말에 사용한 것은 기관장 승인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기관장조차도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승인해준단 말인가라며 전 공무원, 공기업의 법인카드를 회수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 인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 정작 국민 혈세 사용에는 묻지 말라는 건가요? 온라인 누리꾼도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때 술집 들락날락거리고 밀양 화재 참사, 을지훈련 때에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의원의 폭로에 대해 한결같이 청와대를 조소하며 질타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소규모 호프집이 국세청 등록에는 기타 음식점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왜 밤 11시 이후에 호프집, 일본식 주점인 이자카야, 고급 한정식 집에서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저녁 있는 삶 요구하며 갈퇴근 주장하면서라고 힐난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0월 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울은 어떻게 평양의 잔인함을 조용히 돕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사설을 통해 문재인의 영어 문장은 좋지만 그의 한국어 연설은 항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의 연설이나 발언들을 얼핏 보면 평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 사상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문재인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김정은의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잘 안다. 주체 사상을 옹호한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것, 심지어 핵무기마저 지지함을 의미한다.
문재인의 연설은 김정은의 부패하고 잔인한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문재인의 대북정책 행보를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JTBC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업무 추진비와 현재 문재인 정권 업무 추진비를 비교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하루 1,817만 원은 경호처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런 지지리도 못하면서 돈 쓰는 건 역대 최고입니다. 청와대 입성 첫날 침대 자비로 샀다며 국고 절약 자랑질 늘어놓더니 한마디로 개코 같은 소리인 거죠. 한혜숙님, 이기향님, 이진호님, 10월 구독료 화이팅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